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규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행사 시작하기 전에 그 디렉터 분께서 그 어떤 기업가 한 분이 나오셔서 한 30대쯤 늙으신 분 나오셔서 그 기업가는 뭐 조울증이 많다. 뭐 기업가는 남의 거 훔쳐다가 한 3살라고 더 붙여서 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저도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지금 10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보단 조금 더 착합니다. 그 어쨌든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직업으로서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숫자 3개가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요새 많이 쓰죠. 트위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같이 썼던 트윗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여지껏 했던 회사의 개수 3개. 그리고 밑에는 2년이라는 그 해의 날. 근데 제가 한 이런 걸 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7살 때 이런 책을 읽었어요. 빌 게이츠의 일대기에 대해서 쓴 책. 근데 어렸으니까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죠. 안의 내용은 이해도 못하고 단지 이 생각 하나만 들었어요. 와, 이 사람 돈 많이 벌겠다. 이 사람 진짜 유명하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나중에. 근데 차츰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20대 돼서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똑같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애들이 더 많을 텐데 내가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하게 된 거예요. 3개의 회사를 올해 합쳐서 3년 동안 했고 이게 제가 했던 회사 이름들이에요.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였어요. 가장 처음에. 뭐 단순한 블로그예요. 이미지, 뭐 텍스트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인데 공동 창업자가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걔는 빨리 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한번 깨지고, 아까 보셨죠? 굉장히 그 디자인이 썩어 빠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어디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색칠한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 그리고 아니 이미지하고 텍스트 올리는데 그게 왜 재밌어요? 왜 써야 할까요? 알 수가 없죠. 기획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잘랐어요. 그냥 너 가버려, 꺼져.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다닌 학교가 이 학교예요. 인디애나주에 있는 학교인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다른 더 유능한 개발자를 찾아서 이제 같이 하자고 또 했죠.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놨는데 2009년이라고 돼 있어요. 2009년 거면은 제가 이 회사로 대박을 쳤어야죠.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회사를 3개를 하나를 더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였죠. 여기서도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 아주 결정적인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공동창업자가 또 말썽 부려요. 집중을 안 해요. 다음번에 얘기할 텐데 집중을 안 해서 54번이나 서비스를 밀었어요. 자꾸 공개하는 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이거 엄청 멋져, 기가 막힌 거야. 맨날 말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만 많이 하냐 그랬어요. 당연히 1년 지났는데 누가 이거, 남들이 이거 벌써 다 만들었죠. 심각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이러면. 집중 못하는 그 친구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자인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게 혹시 키보드로 보여요? 아니에요. 키보드 치고 있는데 저거는 음악 치는 키보드죠. 밴드 활동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 지금 키보드 치고 있어. 당연히 키보드 치고 있죠. 키보드는 치고 있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가 굉장히, 우리 이제 손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지구촌, 글로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렇게 손으로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미래형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은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정말 여러 가지가 다 겹치고
계속 사람들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그만둘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중간에 공부 안 하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선, 그리고 내가 이게 내 꿈이고 내 목표라고 생각을 해놓고선 이걸 이렇게 그만둬 버리면은 도대체 이걸 하고자 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오직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를 가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일어섰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런 이제 외국 분들, 실리콘밸리 이쪽에 계신 저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왔었어요. 처음으로 왔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 나이로는 이제 16살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이제 16살짜리가 무슨 우리들 오는 행사에서 오거나이저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미치고 외계인 뭐 이런 걸로 취급을 했어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뭘 먹고 자랐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저에 대한 말씀을 해외에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요즘에 뭐 개나 소나 다 쓴다고 막 어디선 그러는데, 트위터에서 이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이에요. 저기서 이분들이 저에 대한 얘기를 막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애들 혹시 아저씨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10대 애들이에요. 미국, 인도 이런 데 사는 10대 애들이에요. 저 애들이 당연히 유명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트위터를 읽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더니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한국에도 이런 미친놈이 있었구나. 나도 미쳤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아주 쉽게 말하면 스펙이 나오기 시작하죠. 평균 5개 회사 정도는 해봤어요. 이 친구들은. 나이 95년생, 94년생, 93년생. 제가 93년생인데 제가 동생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외국 애들하고 일을 해요. 국제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친구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뽑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그 밴드부 자꾸 이상한 키보드 쳐대는 그 놈을 이렇게 잘랐어요. 2번째 잘랐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아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몇 명을 골라서 유능한 애들을. 그래서 지금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위치 기반,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한 그 위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는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같은 거를 지금 한창 만들고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스탑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내가 가기를 하나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섰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뭐 개인적인 멘토분이신데, 소프트뱅크 벤처스 코리아 문규학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멋진 결론보다는 멋진 과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먼 훗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보다는 왜 그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느긋함이 조급함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아까 그분이 해주신 말씀에 기반을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 그리고 각오. 그만큼 남들과 달라야죠. 남들이 다 하는 거 해놓고서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면 남들도 다 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남들하고 반드시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다르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스탑하지 않는다는 정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솔직히 하나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건 미친놈이니까 하지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뭘 모르는 거죠? 공부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열중은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비디오 게임은 하죠. 무슨 공부를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저분은 몰라요. 학교 안 와봤으니까. 이렇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것도 대학 입시, 저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학교. 근데
저도 이랬어요. 올림피아드에서 전국 은상 받아놓고 은상 싫다고 난 금이 좋다고 금상 한번 다시 달라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스스로 질문이 던져졌어요.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접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아마 이런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도 사장님 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막 돈 막 뿌리면서 이러고 다니고 싶은데 못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나보고 지금 어쩌라는 거냐,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공부만 이렇게 저렇게 짠 시간표 저런 거 불태워버리고 나만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건 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쌓아놓고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기업가 정신을 기억하면서 대학 때 해봐도 돼요.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어요. 기업가 정신이 네 지금 당장 해라고 해서 있는 정신은 아니니까요.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모님분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나 창업할 거야 이래놓고서는 갑자기 회사 때려치고 막 사직서 확 던져놓고 나가지고 창업하겠다는 부담감이 엄청 있어요. 그거 쉽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이 있어요? 설마 가정 있는 분 여기 계실까? 가정 우리 없어요. 아직 우리는 학생이에요. 대학생 돼도 여전히 학생이에요. 더 부담감 없고 더 그만큼 잘할 수 있어요. 구속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창조적 인재라는 단어만 놓고 검색해서 나온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맨 꼭대기부터 아래 강조돼 있죠. 지금 기업들이에요. 저 창조적 인재, 글로벌 경영 환경의 유연적, 이제는 창조가 대세다,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어디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말했죠.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여 책임지는 인재. 아니 근데 학교에서 일을 어떻게 계획한 다음에 일을 어떻게 책임지고 행동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자세하게. 그냥 책에서 배우고 끝나죠. 이런 인재가 돼야만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아까 같이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 저런 인재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젠. 안철수 씨거든요. 안철수 박사님, 저분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 도전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제는 도전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졌다는 소리예요. 도전을 해야지 나중에 대기업 가서 취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내 분야에서 정말 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개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어디에 써 있는 거를 이상하게 쓰고 그림같이 썼다고 다 지우려고 그래요. 근데 난 거기에다가 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급에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자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성, 자신감을 가지고 fail, 실패라는 뜻인데, 게임 플래시 게임 하면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죽었더니 갑자기 다시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럼 을에 우리 뭐 눌러요? 예스 누르고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기면 좋아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면은 그냥 창 꺼버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절대 기업가 될 수 없어요. 기업가가 되려면 늘 계속 예스 버튼만 눌러야 돼요. 게임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마우스 매크로 계속 저기다가 놔야 돼요. 계속 예스 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아니 요새 100년 살고 이젠 120년 산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젊었을 때 해놓고 나서 그거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나 지금 바로 죽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be stupid, stupid은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반드시 바보 멍청이란 소리를 주변에서 들어야 돼요. 물론 안 들면 더 좋아요. 근데 의뢰 듣게 돼 있어요. 왜? 아니 공부만 하지 않고 짜투리 시간에 공부 문제집 하나 더 풀 시간에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죠. 저 바보, 저 멍청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을 때도 똑같아요. 바보라 그래요. 의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지껏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아니면 기업가가 돼서 세상을 바꿔왔어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기업가가 되려면,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어떤 거보다도 내 스스로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기업가 정신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